네, 안녕하세요. 선명수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선명수 TV 유튜브를 그동안 열심히 안 했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님하고 제가 협회를 방문해서 한번 대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회장님들하고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건설 산업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도 이해도 쉽게 하고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건설교통 신기술협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박철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반갑습니다. 우선명수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 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회원님들 일단 구독해 주시고 예. 좋아요도 해주세요. 또 우리 건설신기술협회 일단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또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 신기술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넓게는 우리 건설산업 업계에 큰 관심과 애정이 있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기술협회에 오늘 오셔서 이 관련된 이 현안이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쉽게 네, 설명을 좋습니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신기술협회는 정말 많은 회원이 계시죠. 그렇죠. 지금 예. 한 법인으로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 회원사가 한 40여 회원사가 되어 있고, 개발자가 300여 개, 그 다음에 사용자, 협약자에서 300여 그렇죠.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법인으로만 해도 600개 이상의 법인이 매년 또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등록하고 그렇죠. 그렇게 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신기술 얘기만 해도 저희가 뭐 끝이 없는데, 지금 우리 이제 건설 산업이 굉장히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이 건설 산업이라는 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기도 하지만 그 연관 효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살아야지 사실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건설 산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을 살려야 되고, 그런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 선명수 TV 구독자분들께 재미있는, 또 그러나 이 정말 티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이 또 그런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우리 건설 현장에서 자꾸 안전사고가 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도 좀 덜어드릴 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제가 듣기로 우리 박 회장님이 또 안전진단의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진단업을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박 회장님께서 신기술협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안전진단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기술협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600여 회원사가 함께 하고 있는 협회이고요. 지금 협회는 99년도에 설립이 돼서 정부로부터 이제 신기술 개발자들이 신기술을 활용을 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것을 관리하는 그런 위임 권한을 갖고 있고, 2002년부터 위임을 받아서 활용 실적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엄청 많은 데이터가 저희 협회에 축적되어 있다. 네. 그동안 활용했던 신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신기술을 지정할 때 지정된 신기술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한 10개 꼭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도로 분야, 그냥 상하수도 분야, 뭐 교량 분야, 그다음에 건축 분야, 기초 분야,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시대적으로 요즘에 4차 산업 시대가 도입되고 센서 기술, 뭐 스마트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융복합돼서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신기술 역시 그런 분야가 적용된 신기술을 정부에서도 발탁을 해라. 맞아요.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신기술 중에 스마트 신기술이라는 제도가 또 도입이 돼서 한 6년 전부터 스마트 신기술들이 지정이 된 신기술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요즘 뭐 AI가 워낙 대세고 정말 이제 AI가 장착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경쟁력을 그렇죠. 갖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우리 건설 분야에도 이런 AI를 적용한 신기술이라든가 또 스마트 신기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박 회장님 신기술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독려를 해주셔서 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전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가 특별법, 소위 말하는 시특법 이게 제정된 지가 30여 년 됐죠. 그렇죠. 그때 왜 이 법이 제정되게 됐죠?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때는 학교 다닐 때니까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고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진단 지금의 이제 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법인데 그 전에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됐죠. 제정이. 네. 근데 이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긴급하게 제정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제가 사실 국토부에 근무할 때 당시는 이제 건설교통부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부 시절인데 성수대교가 그냥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94년, 95년 정말 그때 또 엄청난 그 사회적 충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특법이 제정이 됐죠. 그렇죠. 제정이 되고 그때 시설 안전관리공단도 만들어지죠.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죠.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죠. 그런 게 생겼는데 제도 그 법 제정 이후에 그러면 사실 법률만 있어가지고는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매뉴얼, 지침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때 한 30여 년 전에 제정됐는데 어떤가요? 지금 좀 그 사회 변화에 맞게 계속 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나요? 우리 의원님이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로 인해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부 기관이 안전 점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국가 일종 시설물, 특수 시설물들은 한 400여 종은 정부에서 안전 진단을 했어요. 하죠, 직접 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이 그 정부에서 이제 면허를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라는 면허에 의해서 민간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긴급하게 90년도 중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 진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항에 맞춰서 외국 자료, 뭐 가까운 일본 매뉴얼, 뭐 미국 매뉴얼, 우리나라 국내 토목 건축 관련된 교수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런 항목으로 점검 진단을 하자라고 초기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에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기관, 정부기관에서 여러 번 노력으로 게다가 법 개정은 소소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해왔는데 아주 세부적인 거는 많이 개정이 되었지만 큰 틀에서는 좀 고쳐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행령, 시행규칙도 계속 이제 개정은 이루어져 왔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항목, 그러니까 어떤 대상, 시설물의 대상을 점검할 것인가,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주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큰 틀인데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 좀 올드하다, 너무 좀 한번 만든 이후에 변화가 없어가지고 현실로 좀 맞지 않다. 혹시 예를 들어 주실 게 있나요? 의원님은 뭐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큰 틀이 좀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시설물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업을 20여 년 동안 한 경험자로서의 큰 틀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 좀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인프라 시설물들이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관리하는 네. 시설물들을 보면 교량, 터널, 항만, 공항, 뭐 구두, 댐, 뭐 각종 이제 건축물, 관공서 건축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인프라가 있는데, 이 시설물들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했어요. 네. 지금 구분해 놓은 게 17만 종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네요. 17만 7천 종류가 있고, 1종이 한 12,000 종류가 있고, 일종이. 네. 일종은 뭐 대형. 대형 시설물. 네. 일단 규모가 큰 걸 1종이라고 네. 해요. 그리고 2종 시설물이 한 10만여 종, 요 종. 10만여 종. 17만 종에 10만여 종이 10만. 2종 시설물들이 있고, 메이저네요. 나머지 5만 6만 종, 5, 6만 정도가 3종 시설물로 삼종. 되어 있어요. 3종 시설물은 뭐 취약 시설물, 규모가 작은 시설물들을 네. 3종으로 구분해서 17만 7천여 종 시설물들을 각종 뭐 동네 옹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시설물들 관리를 아까 항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항목이 일단 중요하죠, 사실. 눈으로 보는 외관 조사, 네. 외관. 외관 조사와 그 간단한 시험, 시험. 강도 측정이라든가 그렇죠. 철근이 내재된 철근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간격이 어떤 철근 탐사, 그다음에 콘크리트 내구성을 보는 중성화 탄사나 뭐 이런 염해 이런 정도의 실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A, B, C, D 2등급을 판단을 해요. 이건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가까운 이제 카나다 같은 이런 주변 나라들도 A, B, C, D 2등급 판단한 나라가 있고, A, B, C, D, E, F 등급 판단한 나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손상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등급을 정해서 일단 D 이상이면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 D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사용하지 말아야 네. 되는 거고 C부터는 이제 당해년도에 보수 보강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등급 외관조사 상태 평가하는 항목이 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안전율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 네네. 우리 보면 이제 뼈가 있어서 근육이 있고 튼튼하냐 안 그렇죠. 튼튼하냐, 그렇죠. 힘을 줬을 때 힘을 강도가 받았을 때 유지가 강도가 되느냐, 유지되는지, 혹시 파괴되진 않았느냐. 내화력이 유지를 하는지, 그렇죠. 그걸로 안전성 문제를 보는 거죠. 그게 안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붕괴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크고, 그렇죠. 외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붕괴까지는 안 가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는 그렇죠. 등급으로 그렇죠. 보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외관으로 보고 안전성 등급하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 지침 기준이 30년 동안 매뉴얼 지침과 세부 지침에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 매뉴얼에 이렇게 바이블처럼 되어 있는 큰 틀의 매뉴얼들 안에 지금 스마트 기술이 뭐 6개월마다 바뀌고 소프트웨어 바뀌는 판에 이 좋은 기술로 효율성 있게 가야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이 법에 의해서 묶여 있다 보니까 국회 법을 또 개정하려면 최소한 뭐 6개월, 1년,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대에 이렇게 스마트 기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바이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성경이라는 거는 거의 네.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도도 사실 사회 또 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좀 변화해야 되는데 너무 제도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바이블이라고 표현해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그런 정도의 30년 동안에 너무 제도가 좀 없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네. 있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이 네. 우리 이제 회장님 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제가 받아서 혹시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또 집권 여당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국토부와 같이 얘기를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루는 기술이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제도 개선하실 때 네. 많이 필요한 부분에 고려를 건의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 어떻게 하느냐, 예.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장에 적용하는 항목 방법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침 기준에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 한번 예시를 한 몇 가지 드리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좀 네. 그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침은 뭘 바꾸자 이런 그렇죠, 아이디어가 나올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종, 2종, 3종 시설물들로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점검 진단이라는 항목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하는 거죠. 우리 시설물 안전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본인들이 어디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안전 지킴이 30년 네, 경력이 네, 됐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어디 뭐 인사 자리 가면 시설물 안전 지킴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네, 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례적으로 이렇게 점검 진단을 계속 해요. 점검은 뭐 2, 3년 만에 한 번씩, 진단은 5년,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병원으로 보면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 건강검진도 우리가 사람이 뭐 10대가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뭐 3, 40대가 하는 건강검진도 하고 50대 노년에 하실 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런 건강검진도 보면 센터에서 할 때 10대, 20대 때 MRI 측정하지 않습니다. 혈관 그렇죠. 측정하지 않고 그렇죠. 성장판, 성장이 잘 되는지, 그렇죠. 잘 시공되고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 완성체가 돼서 지금 스탠다드 기준이 잘 맞는지, 시력 검사, 앉았다 일어나 각기 검사 이런 검사가 위주로 그렇죠. 되어지고 그러니까 인프라로 비교하더라도 그렇죠. 막 만들어진 지 얼마 뭐 안 5년 이내, 10년 또 이내 10년 이후, 예. 20년 이후, 30년 이후는 포인트가 달라져서 하는 거에 맞는 그렇죠, 그렇죠. 매뉴얼 지침이 지침 기준이 그게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지침 기준으로는 그게 구분이 없다. 아, 그건 참 문제네요. 공인연수, 시설물 노후도 공인연수에 따라서 점검 스페셜 점검 진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지금 매뉴얼 지침에 따른 점검만 해도 되는 건지 이에 대한 거를 차등 구분을 해야 우리가 효율적인 점검 진단이 되고 비용 절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네, 네. 또 그러한 효율적인 그러한 점검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면 스마트 기술이 또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스마트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쪽에는 기존에 30년 동안 해왔던 그런 항목에는 좀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시 뭐 교량이나 다른 건축물이나 또 무슨 뭐 터널이나 이런 네.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외관으로 검사를 할 때 크랙이 있느냐 없느냐 또 크랙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구조물마다 좀 다릅니까? 그 또한 역시도 지금 매뉴얼 지침을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지금 매뉴얼 뭐 교량편, 터널편, 네. 뭐 항만편, 부두 뭐 각 그 시설물별로 매뉴얼 지침 편람이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상태 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외관 조사를 했을 때 균열을 그렇죠, 보면 교량에서 0.2mm, 3mm 균열이 생기면 무조건 B등급 아하. 나와요. C등급 나와요. 네네. C등급이 나오는데 네네. 똑같은 균열이 뭐 항만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다른 부재에 생기면 B등급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교량은 좀 더 위험한 그렇게 구조물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서 보는 건지. 음. 근데 교량에서도 보면 응력이 집중되는 부재의 부위에 손상이 생기는 부분은 위험하게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표면 부위에 생기는 손상은 또 그렇게 네. 아닐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책임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들어져 있긴 하지만 네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네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선진국의 사례도 좀 저희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네. 뭐 저희도 이제 거의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만은 그런 그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또 기술 네. 발전에
또 지금은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교량, 항만, 구조물의 이 건설 노하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또 장비도 많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우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시로 또 이해하기 편할 항목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점검 매뉴얼을 보면 이제 강도 측정하거나 뭐 철근 탐사를 해서 시공 당시에 이 인베드 되어 있는 철근이 어떻게 간격으로 되어 있고 철근 두께가 어떤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그 큰 구조물들 전체를 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공이 끝나고 났을 때 초기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모든 시설물을 설계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 초기 점검 좀 하게끔 되어 하고 있어요. 네네. 초기 점검 당시에 이러한 철근 탐사라든가 강도 조사는 전 구간을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설계 대로 도서대로 했는지? 했는지에 각 부재부재별로의 중복을 해서라도 촘촘하게 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간헐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철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철근을 빼먹었다. 네. 뭐 이런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으리라고 없는데 간혹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네. 믿지만 그런데 그런 그 점검은 바로 준공 단계에서 혹은 시공 과정에서 사실은 점검을 해줘야 되는 해야 거죠. 되는데 다 덮은 다음에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려면 또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혹시 그러면 그런 철근 개수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초기 이후에도 정기 점검할 때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해서 비용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네요. 그거는 사실 시공 과정 그리고 준공 바로 당시에 촘촘하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서 어떻게 철근을 뺍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거는 매니저님 말이 안 보면은 되죠. 강도 조사나 철근 탐사가 시설물 교량이든 뭐 큰 비대한 댐이든 조사를 할 때 국부적으로 몇 곳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하. 그거 정기 비용이 검사할 때는? 네, 일반 점검이나 진단할 때. 네네네. 그 비용도 다 대가에 태워져 있고 한데 그 국부적으로 한 공가 그 개소수만 가지고 이번 진단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가 이거 어떻게 보면 맥만 보고 손만 만져보고 네. 전체적으로 따뜻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근데 특히 이제 철근 탐사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국부적으로 하는 것도 뭐 하지만은 이 철근이라든가 이런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시공 당시 그리고 막 준공 당시에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균열 검사라든가 다른 것 내력 때문에 더 강도의 유지 부분이라든가 혹시 구조에 변형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더 그런 쪽에 더 중요하겠죠. 집중을 해야 될 그렇죠. 비용을 이쪽으로 노멀하게 철근 대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거를 또 체크하고 그걸 그걸 한년마다 한다는 건 계속 체크한다는 어떻게 거는 보면 좀 현실에 맞지 않네요. 그런 것도 매뉴얼 개정에 들어가서 아주 세세한 걸 하나 말씀드린 거. 네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매뉴얼이나 지침이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건데, 이제 결국 안전 검사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가 했을 때, B가 했을 때, C가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기술자들도 우리 안전점검 기술자들도 경력에 따라서 초급 기술자, 뭐 중급, 고급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술자가 투입이 돼서 일할 때마다 그 등급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손상이 눈으로 보이는 손상들을 우리가 유만한 이제 그거를 적시할 수 있는 여간 망도라는 그런 틀에다가 손상을 기입을 합니다. 네네. 근데 손상을 기입할 때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손상을 보고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손상이 생겼으면 손상을 실로 이렇게 재가지고 균열이 몇 메다 뭐 하나씩 볼 수가 없어요. 네.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자마다 그걸 보고 저건 1.2m 정도 되는 길이야. 그리고 폭은 저 정도는 우리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정밀조사 하지 않아도 0.2mm 균열이 확실해. 거의 맞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네. 근데 연장이나 규모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어느 기술자는 저걸 보고 1.5m야 라고 적으면 1.5m 균열이 되는 거고, 어느 기술자는 1.2m로 나는 판단한다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력 위주로 점검 진단을 지금 3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스마트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요즘에요. 영상 스캐너 기술이라든가 영상 화소수가 뭐 2천만 화소, 3천만 화소 막 이러고 확대하면 0.1mm 균열이 다 보여져요. 네. 그래서 요즘에 패턴 인식으로 손상을 사진을 찍으면 손상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고, 그 손상은 뭐다라고 손상 명도 지시해주는 AI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서 손상 사진만 찍고 적용만 하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침에는 사람은 보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네. 육안으로 조사라고 네, 되어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인력으로 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력으로 했을 때 이제 뭐 다 안 좋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그렇죠. 근데 결국 오류를 이제 이 건강 진단도 네.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의 그 진단 그러네.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네. 우리 건설 이 안전 진단도 이런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병원에 동네 내과나 뭐 피부과, 외과 요즘에 최근에 가보시면 뭐 동향이 조금씩 막 바뀌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대기 시간이 한 뭐 10분, 20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기할 때 뭐 예전에 한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약간 비교하면 제가 동네 병원 한 10년 전에만 가도 원장님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이거가 앞에 다 도배돼 있어요. 그 내부에.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싹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런 게 많이 붙었어요. 본인 출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술 수. 아. 나 뭐 이 시술 뭐 1000회 도래. 아하.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니 요즘 최근에 치과나 뭐 내과 피부과 가시면 뭘 느끼냐면 장비. 그렇죠. 저는 어떤 장비가 있다. 그리고 원장님 학교는 저기 어디냐. 음. 사업자 등 그 개업증에만 살짝 써 있고 안 보여. 아, 시술 횟수도 안 보여. 좋은 말씀이시네. 장비가 완전 도배돼 있어요. 좋은 첨단 장비, 의료 첨단 장비에 따라서 그 인정을 받는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장비들이 스마트 기술 장비들을 적용한 융복합된 안전 점검 진단이 이루어질 때 맞습니다. 효율성 있고 좀 예산 절감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만 보더라도 여러분 높은 교량이나 그럼요. 이런 그 뭐 타워나 이런 곳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드론이라든가 예. 로봇이라든가 이런 그 신기술이 그런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제도도 바꿔야죠. 계속 제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예. 우리 뭐 오늘 우리 회장님 제가 안전을 주제로 지금 큰 틀에서 제도 얘기도 해봤고 또 직접 현장에서 시행하는 방법, 또 사람이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그 다양한 그런 그 시각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뭐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제 저 TV 건설 나왔다고 기술인 홍보할 협회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네. 어떠세요 해보니까? 뭐 좋은데 우리 또 위원장 괜찮아요? 편안하게 네. 이런 그 안전 문제, 기술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의견을 편하게 어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아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 안전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특법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 진단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뭐 입찰 제도라든가 또 우리 단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전문가들 모시고 개선 방향을 좀 논의를 하면서 결국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이런 생활을 하지만 그 문명을 유지하고 우리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생명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인프라가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프라들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 대부분 30년 이상 된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잘 유지 관리하고 개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기술협회 박 회장님께서도 회원사들과 함께 이 부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명수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신기술협회 박철 회장님과 함께 오늘은 안전진단 시특법을 중심으로 좀 우리 인프라의 안전을 앞으로 어떻게 더 우리가 잘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 신기술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우리 건설 산업이 지금 문제인 게 젊은이들이 건설 산업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이 스마트 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금 IT에 익숙한 우리 젊은이들이 건설 산업에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엄청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늘 다루는 안전, 시설 안전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이 노하우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고 OECD 국가들 중에 체계적인 건강검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가 건설 분야에서, 시설 안전, 시설 인프라에서 국가 인프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 개도국이나 중미, 중앙아시아, 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도국들이 많이 배우러 와요. K 안전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1위 안전. 이 K 인프라 안전을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또 많은 노하우를 습득을 한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좋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K 컬처, K 푸드에 이어서 K 안전으로, 그럼 우리 박 회장님 우리 2탄으로 한번 보고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몇 분 모셔서 한번 대담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2탄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신기술 이걸 썼는데요. 오늘 문정동에 있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좋아요! 손명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